전투기가 고바등각 비행으로 고기동성을 구현하는 것은 상당한 항공역학 기술로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보잉사가 개발한 FA-18 호넷 전투기는 고바등각 환경에서 기체 전체가 롤링으로 요동치며 그대로 추락하는 윙락 현상이 발생되어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기체와 연결된 구조물을 추가해 와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고바등각 실속 상태를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해 레드호크 훈련기는 고바등각 비행 성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고 건너뛰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윙락 문제는 상당히 골치 아플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은 전투기의 극한 기동성을 연구하기 위해 X-31이라는 시험기를 독일과 협력해 개발했으며 이러한 시험 기체를 통해 추력 편향 노즐과 아음 속에서도 고기동성을 갖출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을 정도로 전투기의 고바등각을 높이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X-31 시험기를 통해 미국과 독일은 90도 이상 수직 비행에서도 실속에 빠지지 않고 방향을 자유자재로 전환할 수 있을 정도의 고기동 성능을 시연했지만 KF-21 전투기가 70도 고바등각을 아음 속 비행 상태에 에서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KF-21 전투기의 비행 성능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바등각 비행은 일반 엔진을 적용한 전투기가 후방에서 따라붙는 적 전투기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필살기로 활용될 수 있어 실속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KF-21 전투기가 안정적으로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지상에서 극한 기체 구조물 시험에 착수한 데 이어서 가장 위험하다는 고바등각 비행 시험에서도 실속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비행을 구현하는 데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이 양산하고 있는 KF-21 전투기의 뛰어난 성능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보잉사에서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레드호크 훈련기는 고바등각 비행에서 설계 문제로 인해 기체가 자동으로 흔들리는 스핀 현상에 빠지는 문제가 있으며 보잉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바등각을 제한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보잉사가 레드호크 훈련기를 FA-50 경공격기처럼 본격적인 무장을 장착하는 전투기로 개량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전투기로 개량하는데 큰 단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만큼 전투기의 고바등각 비행은 실속을 내포하고 있으며 추력 편향 노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비행기는 실속 상태에서 비행 성능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바등각 비행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기종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고바등각 비행이 중요한 이유는 공중전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이 빠르게 근접할 경우 고바등각 비행이나 코브라 기동, 무중력 기동 등 다양한 특수 기동을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생존 수단을 반드시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바등각이 가능한 기체에 추력 편향 노즐이 장착된다면 이러한 극한 기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적이 발사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기체를 회전시켜 회피할 수 있습니다. 고바등각 비행 시 기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 강국들이 전투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며 시험 비행을 수년 동안 진행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투기의 고바등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급기동 상태를 구현하지 않지만 러시아는 항공역학을 중시하고 공중 전시 고기동성에 집중해 기체를 설계하기 때문에 고바등각 비행 성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출현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100지 정도의 중력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한 비행 방향 전환이 가능하지만 수십 미터 이내에서 표적 전투기가 고바등각 비행으로 고기동성을 구현하게 되면 공대공 미사일의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두동각 나거나 회전각이 커지면서 표적을 추적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반 항공기의 고바등각 한계치는 30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저속 고바등각 상태에서 조종력을 상실했을 때 조종력을 다시 회복할 수 없어서 대부분 저속 비행 시 고바등각 비행 조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비행합니다. 그에 비해 전투기의 고바등각은 50도 정도로 일반 항공기에 비해 높은 고바등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속에서 고바등각 비행을 실시하면 조종력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비행 자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바등각 비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기체만 고바등각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사일이 발달한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고바등각은 기체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분류되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는 전투기의 고바등각 능력을 위해 추력 편향 노즐이 장착된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의 70도 고바등각 비행 성능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KF-21 전투기의 고바등각 비행은 고도 11km 상공에서 성공했는데 이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바등각은 비행 시 주날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양력을 일부러 줄인다는 의미로 중력이 높아져 언제라도 실속해 추락할 수 있으며 KF-21 전투기가 고바등각 비행을 실시하다 조종력을 상실하게 되면 추락을 방지할 수 있게끔 스핀 회복 장치를 장착하고 진행했습니다. 스핀 회복 장치는 조종간으로 비행 제어가 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비상 수단으로 낙하산을 펼쳐 스핀을 회복하는 장치입니다. 이 때문에 KF-21 전투기의 고바등각 시험 비행이 높은 고도에서 이뤄졌습니다. 만약 KF-21 전투기가 조종력을 상실한 뒤 복구하지 못하게 되면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낙하산이 펼쳐지고 조종력을 회복한 뒤 엔진을 가동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가 본격 양산에 들어가며 최근 고바등각 비행 시험에서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70도에 달하는 고바등각 저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극한 조건에서도 성능이 유지됨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과거 보잉사의 훈련기가 유사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보완해야 했던 사례와 대비되며 우리 전투기 제작 기술의 성숙도를 증명하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촉박한 시험 일정 속에서도 첨단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는 KF-21 사업의 신뢰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십 년간 전투기를 만들었던 러시아와 미국, 유럽 등 주요 항공 선진국들은 각종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오랜 시간 비행 데이터가 쌓여 신형 전투기나 신형 항공기를 개발할 경우 좀 더 쉽게 완성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들 국가들보다 한두 단계 떨어지는 전투기 개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항공 선진국인 프랑스와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이 최상위권이며 중국과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상위권 항공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 차이는 복잡한 전투기로 갈수록 더욱더 두드러지며 T-50 훈련기를 개량한 FA-250 경공격기를 제작한 경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대형 전술기, 그것도 상발 엔진을 장착한 KF-21 전투기가 고바등각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신기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 우리 기술로 개발한 KF-21에는 미국의 돈을 가져다 주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도입한 지 2년이며 실전 배치한 지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는 F-35는 벌써부터 미국이 성능 개량을 하자고 통보했습니다. 비용은 3조 원을 훌쩍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KF-21 전투기를 직접 개발한다는 한국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국산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유사시에 발사돼 중국 항공모함과 수상함정 등을 한 방에 격침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 무기이고,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초고속으로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단 1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중국군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면 KF-21 전투기에서 발사한 고속 미사일로 요격하는 무기 개발도 동시에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만든 강력한 위력을 가진 미사일을 우리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군의 전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일본과 중국은 KF-21 전투기의 실패를 예언했으나 그 예언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KF-21 전투기에는 중국의 미사일 위협과 북한의 침공 야욕 등 주변 적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장착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초음속 순환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등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KF-21 전자전기까지 꿈꾸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한 반발도 상당합니다. 일례로 최근 전자전기의 트렌드가 대형 민항기 기반에서 비즈니스 제트기로 옮겨가면서 미국조차 군용기 플랫폼으로 100% 국산을 사용하지 않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100% 국산을 쓰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라며 비판합니다. 아무리 국산화가 좋아도 모든 것을 국산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에 비해 예산 규모가 턱없이 적은 대한민국이
모든 무기를 국산화했다가는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할 게 뻔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생산 단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잃지 않도록 성능과 가격이 적절한 무기를 만들고 이를 판매하다 보면 부족한 예산으로도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KF-21은 그동안 A사 레이더 등 4대 핵심 기술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언론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투기의 한국산 독식 무기들을 마음껏 자책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의 보도에서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서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회자되고 있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산 무기의 종속은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어야 했던 진정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영원한 을이 겪었던 서름을 이제는 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도입한 전투기는 도입하는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정비하거나 수리하는 비용도 컸고 무엇보다 새롭게 무장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005년 미국에서 도입되어 올해로 운용 15년째를 맞은 F-15K는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미국 보잉사는 F-15K의 성능을 개량하는데 5조 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느니 KF-21 전투기를 추가로 생산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을 운용하다가 전투기 성능에 개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몇 번 날지도 않고 이렇게 성능 개량 계획이 나온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성능을 개량하지 않으면 2차, 3차 개량도 할 수 없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서름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 미국은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F-15K에 장착하는 부품의 봉인지를 훼손했다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내 돈 주고 수입한 건데 열어보지도 못한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성까지 몇 년 남지 않은 KF-21 전투기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러한 부당한 대우는 당하지 않게 될 뿐더러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무기들을 우리 마음대로 달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산 미사일을 만들어도 이를 미국에서 수입한 전투기에 장착하려면 수백억 원 이상의 체계 통합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특히 우리 미사일에 탑재된 비밀 소스 코드를 미국 측에 전부 제공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사는 시제기 공개가 끝난 지 무려 7개월 만에 랜딩 기어를 접고 애프터버너 26을 진행해 고고도 초음속 비행까지 성공하는 놀라움을 전 세계에 보여줬으며 2005년 미국에서 도입되어 올해로 운용 15년째를 맞은 F-15K는 현재 한국 폴란드 정부 측이 자발적으로 도입 협상 계약까지 요청하는 모습을 직접 일궈냈습니다. 반면 동시기에 한국 이외에도 인도와 튀르키예 그리고 대만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했지만 이러한 사례는 2000년대에 들어서 오직 한국만이 가능했던 결과임을 직접 입증시켰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로키드 마틴의 제임스 타이클레 회장은 큰 실책이라며 미국 방산 기업들의 오판을 인정했는데요. 과거 4대 핵심 기술을 한국에게 이전하지 않자 한국은 4대 핵심 기술을 자력으로 개발해버렸고 로키드 마틴의 한국 영향력은 더욱 미미해져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반면 미국과는 다르게 국내의 몇몇 기자들과 관련인들은 왜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국산 전투기를 만들려고 하냐며 미국에서 전투기를 사서 쓰면 절반에 가까운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고 KF-21 전투기 개발을 반대한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미국은 F-35 전투기 판매 가격을 대폭 인상시켰으며 로키드 마틴제 전투기를 사면 4대 핵심 기술을 준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강력한 기술력과 힘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난제들을 모두 이겨내고 우리 기술로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진정 놀라운 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1년마다 열리는 국제 항공기 동향 인터뷰에서 미국의 로키드 마틴 통합부서 제임스 타이클레 회장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로키드 마틴의 기술적 지원 없이 독단적으로 KF-21 전투기 개발을 성공하려는 사실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카이의 다국가 해외 수출 프로젝트를 보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제임스 타이클레 회장은 한국 공군에게
직접 KF-21 전투기 대신 F-35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게 공정하다며 매우 다급한 마음을 보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과거 한국은 일본과 함께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 최대 고객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F-16 전투기는 물론 F-35 전투기까지 다양한 미국산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입한 이력이 있는데요. 1년에 10조 원 가까이가 미국산 무기 도입에 사용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미국산 전투기의 종속국에서 빠르게 벗어난 뒤 KF-21 전투기의 1호기 프로토타입을 출시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6호기까지 초도 비행을 완료한 이후 다음 버전의 보람의 전투기까지 생산 조립 완성도가 거의 완료됐으니 미국의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투기를 구입해주는 최우수 고객을 잃은 것도 모자라 과거의 고객이었던 우리나라가 KF-21 전투기라는 강력한 군용기 플랫폼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므로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가 해외 수출 시장에서까지 한국산 KF-21 전투기와 경쟁해야 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카탈로그에 공개된 것만 본다면 인니산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괜찮고 가격이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인니의 홍보에 속아 해당 전투기를 덥석 구매해버린 우간다와 방글라데시는 큰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니산 전투기는 직접 사용해보게 되면 내구성과 안정성 그리고 성능이 얼마나 엉망인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탈로그보다 낮은 스펙의 무장 능력까지 확인되어 이 전투기를 구입한 국가들은 총체적 난국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수출용으로 개발한 FA-50 전투기의 성능에도 미치지 못한 인니산 전투기들이 냉혹한 세계 전투기 시장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인 KF-21 전투기를 따라잡기는 절대 힘들다는 것이 인니 군사 전문가들의 주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공개한 하나의 보고서로 인해 인니 군사 관계자들은 더욱더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인니가 소유한 3세대와 4세대 이상 전투기는 약 1340기로 물량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수량은 미국, 한국이 제1도련선 근처에 배치한 전투기보다 2배 정도 많다고 알려졌는데요. 제1도련선이란 태평양 섬을 사실처럼 이은 가상의 인니 해군 작전 반경으로 일본의 오키나와부터 필리핀 보르네오를 연결한 첫 번째 방어 라인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 인니는 주변국의 전투기를 직접 배치하며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니 언론들은 한국형 KF-21 전투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첨단 기술을 탑재한 시제기가 모습을 드러냈다며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비행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F-22 랩터 스텔스기와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고 5세대에 가까운 4.5세대라고 한국산 전투기를 소개하며 인니는 성능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발표한 A사 개발 동향 보고서와 미통합전자전 시스템에 특히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는 아무리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고성능 레이더 기능과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 못한다면 폴란드와 사우디처럼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까지 추가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보람의 전투기가 있니 IF-21 전투기 수출의 최대 적수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연신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니도 자칭 자신들의 우방국 파키스탄 등의 무기를 수출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아직은 세계 9위 정도로 현재 세계의 무기 수출 매출에서 2위 가도를 달리는 대한민국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이처럼 인니산 무기가 생각보다 판매가 저조한 이유는 먼저 계약을 진행했던 국가들이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 하더라도 인니산 무기의 실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인니는 자국산 전투기 엔진의 결함 이슈를 숨기는데 급급한 것은 물론 결함이 생기더라도 제대로 된 개선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경험했던 해외 국가들은 인니 무기에 대한 구매를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 실적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인데요. 이미 FA-50 전투기와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까지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고 최근에는 천궁2 수출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니는 KF-21 전투기가 인니 전투기 수출의 라이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식을 방송을 통해 전했고 이것은 정말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인니의 군사 전문가들 역시 인니산 수출용 전투기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면 KF-21 전투기의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 완전히 밀려버릴 것이라며 IF-21 전투기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인니산 수출 전투기를 찬찬히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FC-1 전투기인데, 이는 대다수의 인니산 부품으로 이루어진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성능은 전투기라고 부르기도 애매할 정도로 엉성한 편이며 사실상 훈련기에다가 무기를 달아놓은 형태인데요. 해당 전투기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FA-50보다 저렴한 가격밖에 없습니다. 전투기의 가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 금액인 한 대당 150억 원에 불과해 우간다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가난한 나라들에게 열풍을 불러일으킨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오히려 폴란드처럼 한국산 FA-50 전투기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FC-1 전투기가 이름만 전투기일 뿐 카탈로그 스펙과는 전혀 다르게 훈련기만도 못한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생산 단가는 약 700억 원이며 이들 국가들 중에는 이미 한국산 전투기인 FA-50을 사용해본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들 말고도 인니산 저가형 전투기를 사용하던 해외 국가들이 한국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해 인니에게서 등을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인니 정부는 초조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니 국영 언론인 조나 자카르타에서는 인니의 IF-21 전투기는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보다 뛰어난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해외 국가들이 왜 한국의 전투기에 관심을 갖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는 해외 국가들의 움직임에 인니는 초음속을 넘어 슈퍼크루징 비행까지 성공한 한국형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해 특별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인니 국영 언론 조나 자카르타에서는 인니는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과 속도 장치 그리고 한국산 A사 레이더 등 5년 만에 뒤바뀐 한국의 무기 기술력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니 언론이 난색을 표하며 KF-21 전투기를 경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인니의 무기 판매 시장과 전투기 수출 시장이 대부분 겹쳐지는 것 때문입니다. 조코위 인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니 전투기를 판매하려고 애를 쓰는 중동 지역과 말레이시아마저도 한국산 FA-50 전투기를 구매하거나 검토 중이고, 이에 대한 2차 구매는 당연해 보입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가 폴란드와 사우디 등 해외 여러 곳에서 구매 문의가 한꺼번에 들어오자 일본도 그렇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인니가 전투기 판매를 위해 굉장히 공들였던 국가 중 하나로서 이번에 KF-21 전투기 도입 관련 사업을 사우디 정부 측에서 언급하자마자 인니산 IF-21 판매는 중동에서 실패했다는 듯 망연자실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니산 무기의 해외 판매 지역에서 한국산 KF-21 전투기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고, 또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 자기 혼자 순위에 내려오면서 세계 무기 해외 수출 순위 2위를 최초로 달성한 한국에 대해 인니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기 수출 순위 세계 9위에 있는데 한국이 2위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인니는 왜 한국 KF-21 전투기 수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인지, 인니 전투기와 한국 전투기에 대해 전투기 도입을 앞둔 국가들의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와 사우디 등 구형 전투기 교체 시기가 다가온 많은 국가들은 현재 차세대 전투기 도입 유력 후보로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대한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